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제라늄들의 어떻게 키우냐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옵니다. 이제 뭐 고수분들도 있고 또 아주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라늄이 어떤 식물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라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라늄은 원산지가 남아프리카입니다. 남아프리카.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키우거나 뭐 친구를 사귈 때는 뭐 고향이 어디냐 아니면 원산지가 어디냐 그걸 알면은 그 식물에 대한 특성이나 친구에 대한 특성을 한 50%를 먹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우거나 그럴 때는 원산지를 꼭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원산지 환경에 맞게 제라늄이든지 식물이든지 아니면 물 주는 방법이든지 환경, 햇빛, 온도 그거에 맞춰 가지고 키우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식물 키우는 데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라늄은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입니다. 그런데 남아메리카가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어디냐? 남아공 옆에 있는 보추니아 그 부근에 있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녁 온도는 최고가 뭐 보통 1도, 2도, 3도, 4도, 5도, 10도. 그리고 낮에는 22도에서 25도 사이. 그래서 저녁하고 온도 차이가 한 10도 정도 나는 지역에서 사는 식물들이 제라늄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유럽화에 토착화를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원산지의 환경은 보통 낮에는 한 20도, 저녁에는 10도에서 뭐 한 15도, 4, 5도 정도까지 견딥니다. 자,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라늄들을 이제 키우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건조한 지역이고, 그래서 제라늄은 다육성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인장이 배내기 전의 식물. 자, 그래서 제라늄은 입에 물을 많이 주면은 입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입이 커지고 어디야 입이 커지고 입이 커지고 반대로 물을 조금 주면 입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키우는 제라늄들 중에 아까 이게 자, 입이 이렇게 물을 많이 주고 그러면 입이 이렇게 무성해집니다. 이렇게 무성해지면 꽃을 잘 안 핍니다. 이것은 물을 많이 준 거고 이것은 물을 조금 준 게 입이 작아진 겁니다. 스스로 수분 증발량을 작게 하기 위해서 입을 작게 만든 겁니다. 스스로. 그러면 이런 제라늄들이 탄탄하고 잘 안 죽고 이렇게 키운 것들은 잘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건조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얘들은 물만 있으면 무조건 빨아들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화분에 물을 안 줘도 입에 물만 뿌려줘도 입으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라늄이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액비나 속효성 비료를 주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잘 빨아들여서 너무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웃자라거나 꽃이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고 또 잘못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코트나 오래 가는 비료를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 이 입이 작은 것들은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또 입이 풍성한 것은 물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게 이렇게 입이 탄탄하게 이렇게 키운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 한 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조금씩 주라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물을 많이 주면은 입에다 이걸 저장해 놓은 겁니다. 왜? 업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은 입이 이렇게 노랗게 끄터리가 말라 들어간 건데 이렇게 말라 들어가 끄터리가. 이 끄터리가 이렇게 노랗게 말라 들어간 것은 대부분 뭐냐면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뺏어 먹어서 뺏어 먹고 나서 이렇게 세포가 죽어버려서 이렇게 노랗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떡잎을 따주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놔두면은 입에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가 잘못되면 축축해지면서 곰팡이가 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랗게 된 잎을 따주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습기를 또 빨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노랗고 검게 썩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걸 따주는 겁니다. 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꽃도 입에다 입이나 꽃에다 물 뿌려주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입에다 물 뿌려주고 흐리거나 해기가 부족하고 습도가 높아지면 여기가 썩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입에다 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만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유리관에다 이렇게 심어도 되고 물 주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라늄 키울 때는 나 식물 키울 때는 항시 온산지를 보고 온산지 환경에 맞게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제라늄이
얼마나 좋은 식물이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꽃들 중에서 1년 내내 꽃피는 식물들이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 한 번 꽃피고 나서 3개월 쉬었다가 꽃피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피든가 그러는데, 제라늄은 새 순만 나오면은 무조건 꽃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진화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라늄처럼 좋은 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왜 꽃을 안 피냐면은 물을 안 주거나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얘들이 성장을 멈춰버린 겁니다. 왜? 잠을 자려고. 여름잠을 자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여름철에 물을 많이 주니까 얘들이 물러져서 썩어버려 죽어버립니다. 여름 물에 의해서 녹아버리는 겁니다. 열에 의해서. 그래서 여름철에 물 주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고, 요즘같이 온도가 10도에서 15도 정도 됐을 때는 물을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좋아하냐? 물을 많이 주면 많이 줘서 잘 큽니다. 그런데 반드시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줘야 되지, 흙이 항시 촉촉한 상태에서 물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가 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여기에 물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을 주면 얘가 줄기가 물통이 썩어져 버려서 물러져 버립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제라늄들은 물을 많이 주면은 죽을 때까지 먹고 나중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반 관엽식물들, 고무나무나 뭐 스파트필린 열대식물들은 물을 많이 접어먹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여있지만 않으면은. 그래서 열대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수경재배도 만들고 수경재배 식물을 만들고 그런 이유가 다 거기 환경에 맞게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라늄을 수경식물로 만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수경으로 물 재배하기는. 왜? 물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라늄을 물 수경으로 키우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성을 잘 알면은 제라늄 키울 때나 식물 키울 때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 집 잎이 이렇게 작은 것은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이렇게 잎이 풍성한 것은 물이 많아서 그런 거고, 또 물이 너무 많으면은 잎이 끄트리가 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한 번에 많이 줬다가 이렇게 잎이 커졌다 갑자기 마르면 또 이렇게 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잎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것은 물을 입에다 뿌려주고 햇빛을 받아서 입에 타버린 겁니다. 돋보기 현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이게 전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돋보기 현상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만 명심하면은 제라늄을 잘 키울 겁니다. 자, 오늘은 제라늄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상입니다.